안녕하세요. 말과 글입니다. 자기소개서 쓸 때죠, 지금.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데, 평상시에 학생들이 일기도 안 써봤는데,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하니, 참 답답하고, 깝깝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쓸 것인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단 자기소개서를 왜 써야 되는지, 왜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것은 그 참 돈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전에는 우리나라의 그 수출품이 뭐 가발, 신발 뭐 이런 거를 수출을 해서 이제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핸드폰을 만들어서 애플과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그 가발이나 신발을 우리가 수출을 할 때는 성실한 사람들이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시험도 4개 중에 하나 찍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나날이 디자인도 달라지고 기능도 달라지는 그런 핸드폰을 만들어서 팔아야 하는 그런 시대에는요. 그런 성실한 사람보다도 뭔가 좀 창의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4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잘 찍는 사람보다는 뭔가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게 되고, 기업에서도 대학교에다가 그런 학생을 좀 뽑아달라고 요구하게 되고, 학교에서는 또 그런 창의력 있는 학생을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뭐 논술이라든가 이렇게 학종이라든가 이런 그 입시 제도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자기소개서는 어떤 것을 담아야 되냐면은 나는 이렇게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난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여기에 담아야 한다는 거죠. 자기소개서는 1번, 2번, 3번은 전국 공통이죠. 4번만 그 학교마다 달라지는데 일단 오늘은 1번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은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어떻게 공부했냐 이거죠. 어떻게 공부했니? 그 다음에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공부한 거에 대해서 뭘 느꼈니? 이것을 쓰라는 거죠. 어떻게 써야 되느냐? 넣어놨습니다. 자, 이 문항을 통해 평가자는 지원자가 고등학교 때 성장한 정도를 바탕으로 대학에서의 발전 정도를 가늠한다. 두 번째, 이 문항을 통해 입학사정관이 확인하고 싶은 건 학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 나는 나만의 어떤 그 아이디어로 공부를 했느냐? 뭐 이런 거. 세 번째, 학업에 대한 노력이므로 대학 진학 후 공부나 학과에 대한 열정 이런 걸 좀 써주는 게 좋겠죠. 지원자의 교과 관련 경험과 그 속에서의 성장을 평가하기 위한 것. 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거는요.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써주시고 그 공부한 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자, 구체적이라고 했죠. 구체적 사례. 그런 것을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특정 과목에 대한 자신만의 접근법. 두 번째, 그 자기 학습법에서 발견한 문제점. 그 다음에 이것을 해결한 과정. 어떻게 나는 이 어려움을 극복했느냐. 그 약점을 극복한 구체적 방법. 이런 거를 좀 쓰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에 반드시 성적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되는 경험을 적으면 됩니다. 여섯 번째, 교과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자기주도적으로 노력한 경험 또는 자신이 좋아하는 교과 영역에서의 노력, 성취, 그 다음에 확산적 사고로 이어진 교과 공부 경험 등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것은 학습자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과정을 계획해 수행하는 학습이죠. 좁은 의미로 보면은 뭐 야간 자율 학습이 이런 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입학 사정관 전형에서는 이 학생부 종합에서는요 단지 몇 시간의 학습 활동뿐 아니라 동아리, 독서, 봉사활동, 대회 준비, 취미와 특기 활동
이런 고교 생활의 모든 활동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자기주도적 학습 내용을 평가하는 거죠. 이렇게 획일화된 오늘날의 그 교육 환경에서 특별한 활동을 하기란 쉽지 않죠. 무조건 특이하거나 튀는 이력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어떤 활동이든지 그 학생의 목표와 연계해서 기술하는 스토리텔링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7번째, 학교 내에서 이루어졌던 활동, 즉 교내 멘토링 활동, 스터디 모임, 지속적인 야간 자율학습, 나만의 공부 방법, 혼자 공부한 경험, 자신만의 시간관리 요령, 뭐 이런 것 같은 남들과 차별화된 모습을 줄 수 있는 노력과 느낌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과목에 대한 자신만의 접근법, 그 다음에 본인 학습법에서 발견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한 과정을 상세히 보이면 좋죠. 아까 요거 저 위에서 있는 거하고는 좀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다음 9번째입니다. 정말 좋아하지만은 등급이 낮다면은 그것을 소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째입니다. 이 경험에서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행동했는지를 제시해 주면 좋겠고요. 11번 행사 주체, 그다음에 시기 뭐 이런 것이 있으면 명확히 언급. 아까 그 구체적으로 쓰라고 그랬죠. 그런 것이 좋습니다. 12번째 지적 호기심이나 전공 적합성을 보여주는 것도 좋고요. 13번째 등급을 올렸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올랐다가 아니라 뭐 저 영어 좋아해. 뭐 이런 거를 드러내야 되는 거죠. 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보고 싶어하는 현재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담아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4번째 공인 어학 성적이라든가 교과 관련 학교 밖에서 수상실적 상 받은 것은 적으면은 0점 처리하니까 유의해서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14가지로 쭉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간다 또는 감이 안 온다 그럴 때는 이렇게 잘못 썼네요. 그래도 못 쓰겠으면은 이렇게 써보세요. 첫 번째, 그동안 나의 공부 방식에 대해서 쓰세요. 다음, 그렇게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갔다. 그 다음에, 무엇이 그래서 성적이 안 올라갔어.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 원인을 이제 찾게 된 거죠. 고민을 하다가, 나는 이게 잘못된 거야. 그 다음에, 잘못된 원인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는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는지. 여기서는 어떤 사건을 쓰고 생각을 쓰고 사건을 쓰고 생각을 쓰고 여기서는 총체적인 느낌, 생각 이 전체 1번, 2번, 3번, 4번, 5번에 관련된 총체적인 생각과 느낌을 6번에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죠. 어떻게 써야 할지. 그래서 제가 좋은 예를 가지고 왔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적어야 합니다. 제일 앞에 글씨가 좀 다르죠. 이렇게. 요거는 이 글 전체의 주제에 해당하는 거를 두 갈씩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심, 여기서는 의심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의심은 자신의 공부의 원동력이자 이해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저는 그동안 의문과 이해를 위한 노력 없이 내용을 암기하며 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국어도 암기에 많죠. 뭐 수사법이라든가 문법 같은 경우는 뭐 꼭 암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 방식은 한계가 많았습니다. 학습 내용 간의 유기적 관계를 이해하지 못해 복합적인 문제에 취하겠고 응용하는 방법을 몰라 외부 지문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여러 시도 끝에 의심의 방법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의심 나왔죠? 암기가 주를 이루는 국어 문법에서도 규칙의 예외사항이 있는지 특정 단어가 규칙에 포함되는지 의심을 갖고 공부했습니다. 2학년 국어 시간에 구체적인 때가 나오죠. 시간이 접사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바보가 파생전미사 보가 연결된 파생어일지 모른다는 의구심에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도 모르겠다고 하시며 백방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국립국어원과 통화한 끝에 바보는 파생전미사 보가 사용된 파생어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의심을 통해 왜 적절하지 않은지 맞는지를 알아갔습니다. 계속 지금 여기 지금 의심에 관한 이야기죠. 이 의심을 붙들고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의심을 하며 공부를 하니 국어 공부는 전보다 수월했고 국어에 대한 흥미는 더 깊어졌습니다. 현재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사람들은 지구는 평평하고 지평선 밖은 낭떠러지라고 믿었습니다. 그때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구가 구형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습니다. 또 의심이 나왔죠. 그는 월식과 별자리 관찰하며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들을 찾아내고 증명했습니다. 이 의심은 훗날 다른 과학자들에게 계승되어 완벽하게 증명되었고 유럽 사람들이 전 세계로 진출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의심에 관한 이야기, 파생전미사 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실을 기술했고 그 사실 다음에 자기 생각,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자기 생각을 썼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죠. 1번을 저는 의심하는 공부도 아리스토텔레스와 궤를 같이 합니다. 저는 국문학과에 진학하여 우리 문학의 주된 정서라고 여겨지는 한에 대해 연구하고 싶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우리 문학의 주된 정서는 한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은 한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죠. 하지만 문학을 공부할수록 우리 문학에 한이 묻어난 작품이 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이 우리 문학의 주된 정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의심이 맞을지 틀릴지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직접 연구하고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공부했냐면은 의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사례, 파생전미사 보의 사례를 쓰고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의심. 그다음에 나는 대학교 가서 저 그동안에 제가 공부를 한 게 국어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교에 가서 한에 대한 연구를 해보고 싶다. 왜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문학의 정서가 한국 사람의 주된 정서가 한이라고 했는데 한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고 이렇게 의심과 관련된 1번을 썼습니다. 자, 이렇게 1번에서는요. 여기 내가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을 두 갈씩으로 맨 앞에 적어주고 이것을 1번, 2번, 3번, 4번까지 계속 쭉 끌고 가야 됩니다. 자, 오늘은 1번에 자기소개서 1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